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노크 김태경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4세대 실손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4세대 실손으로 과거의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1년간 보험료를 5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까지 운영을 하며 4세대 실손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과연 왜 이렇게까지 4세대 실손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 것인지, 예전 실손과 4세대 실손 중 어떤 게 정답인지 고민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각 세대별 실손의 팩트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이 몇 세대 실손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현재 내가 가진 실손과 4세대 실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비교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4세대 실손 전환이 유리한 경우와 기존 실손 유지가 유리한 경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화 이전 실손과 4세대 실손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은 09년도 7월까지 가입되어 있는 실손이며 위험손해율 자체가 144%나 되고, 위험손해율은 보험사의 손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고, 손해율이 높은 만큼 추후 보험료 갱신 시 많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의 경우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4세대 실손 전환을 가장 많이 권장하는 실손이기도 합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37,629원입니다. 4세대 실손은 21년도 7월 이후에 가입된 실손을 말하고, 위험손해율 자체가 아직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은 어쨌든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 나온 실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1,090원입니다. 보험료 기준으로만 봤을 때 표준화 이전이 4세대 실손보다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년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의 보장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회사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보장 내용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손해사가 보장 내용이 동일합니다. 갱신 주기의 경우에는 표준화 이전은 3년 또는 5년으로 회사마다 다르며, 4세대 실손은 모든 보험사가 1년 갱신으로 통일됐습니다. 재가입 주기를 살펴보면 4세대 실손은 5년이고 표준화 이전 실손의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4세대 실손을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5년이 흐른 2027년, 5년이 흐른 2027년 2월에 만약에 5세대 실손이 새로 나오고 보장 비율이 변경됐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4세대 실손은 5세대 실손으로 자동 재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표준화 이전 실손의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갱신되더라도 보장 비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을 하는데요. 표준화 이전 실손 중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산재나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를 하고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고 해도 발생한 의료비 총액에서 50%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4세대 실손은 보장하지 않지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 경우에는 50%를 보장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표준화 이전은 보상하지 않고 4세대 실손은 일부 정신과 질환, 우울증 및 주의력 결핍 등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 부담금은 표준화 이전의 경우에는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 자체가 없고, 통원의 경우에는 약제비를 포함해서 5,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입원 통원의 경우에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공제금이 있는데요. 그리고 통원 시 최소 공제 금액은 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기간이 의원 병원급이면 1만원, 상급 종합병원이면 2만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에 상관없이 3만원의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에서는 표준화 이전 실손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 보장 한도는 표준화 이전은 회사별 가입 시기별도 다르며 이번 한도가 1억원, 통화는 50만원, 10만원 이렇게 달랐습니다. 4세대의 경우에는 보장 한도 부분도 통일화가 됐고, 이번은 상해 질병 관계없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통원 치료의 경우 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단 비급여 부분은 연간 100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3대 치료, MRI,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표준화 이전 실손에서는 입원 통원 의료비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통원을 하여 도수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표준화 이전 실손은 본인 부담금이 처방조제비 합산해서 5,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도수나 증시,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350만원, 연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 250만원, 연 50회 한도, 비급여 MRI, MRA 300만원 한도, 본인 부담금은 30% 최소 공제금은 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한방병원 치과치료를 살펴볼 텐데요. 표준화 이전 실손에서는 상해 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입원은 보장되고 통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상해일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표준화 이전의 경우 회사마다 보상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에 상관없이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직장 및 항문질환은 치액, 치질, 치료 등은 표준화 이전은 면책이지만 4세대 실손은 급여에 본인 부담금은 보상을 합니다.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표준화 이전은 보상하지만 4세대 실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뇌질환은 표준화 이전은 보상하지 않고 4세대 실손은 태아보험 가입 시 같이 가입했다면 급여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비만은 표준화 이전은 보상하지 않고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는데, 비만을 제외하고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시 면책 기간인데요. 표준화 이전의 경우에는 내가 보장받은 의료 비용과 관계없이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면 180일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연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는 면책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면책 기간에 대한 부분은 4세대 실손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준화 이전 실손과 4세대 실손을 비교했을 때 보장 비율은 표준화 이전 실손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3배가 비싸기 때문에 갱신되는 갱신율 자체도 더 높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화 1세대 실손입니다. 09년 8월부터 13년도 3월 가입자 기준이며 위험손해율은 135%로 높습니다. 40세 남성 기준 보험료는 21,030원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표준화가 됐는데요. 갱신주기 또한 3년으로 통일화가 됐고, 이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는 없었습니다. 산재 자동차 사고 시 1세대의 실손은 본인 부담금 40%만 보장을 합니다. 해외 진료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행동장애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과 달리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 비급여 동일하게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 통원 시에는 최소 공제금은 의원 1만원, 병원 15,000원, 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 8,000원, 최소 공제 금액이 표준화 1세대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보장 한도인데요. 입원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은 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합산 30만원입니다. 비급여 3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입통원 의료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한방병원 치과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급여는 보상, 비급여는 면책입니다. 치매 또한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도 동일하게 4세대와 같이 급여의 본인 부담금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 시 보상이 가능하고, 선천성 뇌질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비만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차등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 시 면책 기간은 이때부터 변경되는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간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표준화 2세대 실손입니다. 2세대 실손은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3년도 4월부터 15년도 2월은 1구간, 16년도 1월부터 17년도 3월은 2구간으로 나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손해율은 135%고 40세 남성 기준 보험료는 21,110원입니다. 보장 내용은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보장 내용이 표준화됐고,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산재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1구간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40%만 보상을 하고, 2구간의 경우에는 산재는 본인 부담금의 90%,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80% 보상을 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1구간은 보상하지 않고 2구간은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 부담금은 15년도 8월 이전 가입자까지는 급여, 비급여 동일하게 10% 공제를 하고, 15년도 8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급여는 10%지만 비급여에서는 20% 공제를 합니다. 통원시 최소 공제 금액은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 처방조제는 8,000원을 공제합니다. 보장 한도는 입원 시 연간 5천만원 한도고, 통원은
통원은 3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비급여 3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입통원 의료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방병원 치과치료 및 치매, 직장 및 항문질환 모두 4세대와 동일하게 보상을 하고요.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 시에는 1구간이신 분들은 보상을 하고 2구간이신 분들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뇌질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비만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차등 대조 또한 없습니다. 입원 시 면책 기간도 1구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후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 2구간부터 입원 시 면책 기간이 개선이 됐는데요. 15년도 12월까지 2세대 실손까지만 해도 내가 소진한 금액과 무관하게 365일이 지나면 90일 면책 기간을 뒀는데 2세대 2구간부터 연간 5천만 원을 소진했을 때 90일 면책 기간을 두는 걸로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준화 3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17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가입자 기준이며 위험손해율은 100%고 직전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차후 1년 전체 보험료 10% 할인 적용이 됩니다. 40대 남성 보험료 기준 12,620원입니다. 보장 내용은 물론 4세대와 동일하게 표준화가 되었고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본인 부담금의 90%, 자동차 사고는 80% 보상을 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보상을 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여 20%를 공제하고 통원 시 최소 공제금은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5,000원, 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8,000원이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30만원입니다. 비급여 3대 치료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한도 및 연 이용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방병원 치과치료, 치매 및 직장 항문질환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보상을 하고요.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 또한 4세대와 동일하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뇌질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비만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차등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 시 면책 기간은 연간 5천만 원 소진 시에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요. 이렇게 세대별로 비교를 통해서 각 세대별 실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4세대 실손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와 기존 실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세대 실손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첫 번째는 내가 3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경우인데요. 어차피 15년 이후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차후 선행 실손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병원 치료력 또한 없다면 전환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통원 및 입원 특약이 없거나 입원 의료비 한도가 작은 경우인데요. 입원이나 통원 특약이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지금 4세대처럼 입원 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 치료력 또한 많이 없다고 한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갱신되는 보험료 상승이 걱정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 실손의 보장 비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부담하는 월 부담 금액이 나에게 부담된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세대 실손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 이전 또는 1세대 실손의 경우 추후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적으로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면 전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존 실손이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이내 병원 치료력이 다수 존재하며 앞으로 병원 갈 상황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실손을 유용하게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월 보험료보다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치료 계획이 많은 분들인데요. 비급여 치료 이력이 많거나 치료 계획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예전 실손의 보상 자체가 한도 및 연간 이용 횟수 또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존 실손보험 유지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료의 보험료가 부담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상제도 자체가 좋아도 내가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이 된다면 4세대 전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험료 부담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예전 실손을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손은 어떤 게 100% 정답이다?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요즘 4세대 실손 전환 50% 할인 혜택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단기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4세대 실손 보험 전환이 유리하겠지만 보험사는 손해보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린 각 세대별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체크해서 나의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황에 맞게 가지고 가거나 전환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4세대 실손 전환이 계속 고민된다고 하시면 상단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